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8일 자독사 우필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르스의 작품이죠. 오디세이아의 한 부분을 그림으로 남겨봤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유혹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 그림이 유혹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오디세이아라는 책인데,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르스의 작품이고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 여기 갑판에 묶여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주인공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이야기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그리스 군의 트로이 공략 후의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모험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를 40일간의 사건으로 처리한 이야기가 책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을 마치고 오디세우스가 선원들 있죠?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여기 보이는 이 요정들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요정들인데, 이 바다를 지나갈 때 이 요정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에 선원들이 유혹을 당했죠. 유혹을 당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그런 나쁜 요정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출항하기 전에 부하들에게 그 같은 사고를 막게 하기 위해서 모두들 귀에 밀랍을 넣어서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그렇게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 자신은 밀랍이나 마감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오디세우스 자신은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유혹적이기에,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어 죽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실상 이 책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굉장한 영웅으로 비춰집니다.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굉장한 전사 중에 한 명이죠. 헥토르와 함께 이 오디세우스는 용사의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의지력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 오디세우스다 보니까 자신은 귀에 밀랍을 넣지 않고 그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 대신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죠. 배 갑판에 나를 이렇게 묶어라. 손목과 발목 쪽에 밧줄을 꽁꽁 묶어서 내가 아무리 이 밧줄을 풀라고 하거나 어떤 이상 행동을 취해도 절대 나를 풀어주지 말라 라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죠. 그래서 이 배가 세이렌이 있는 바다 쪽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이 세이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보시는 것처럼 귀에 마개를 다 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선원들은 노래를 잘 젓고 있는데, 오디세우스는 그 노래 소리에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을 잃고 당장 이 밧줄을 풀라고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
만약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다 해도 귀에 밀랍도 넣지 않고 선원들처럼, 그리고 밧줄로 몸을 묶지도 않고 두었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오디세우스라도 세이렌 요정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다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 문제도 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다가 결국 하나의 유혹의 바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중독거리, 유혹거리, 그리고 재미거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뤄보고 싶은 스마트폰 중독. 여기 보시면 정보의 파도에 함몰돼서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죠. 스마트폰도 보이고 노트북도 보이고 뭐 넷북도 보이고, 이 많은 정보들에서 둘러싸여 어떻게 정보를 취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속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더 힘든 그런 선택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마트폰 중독 중에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내 인생의 시간을 대부분 이 손바닥 감옥 같은 스마트폰 안에서 대부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작 필요한 자료 찾기나 필요한 활동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SNS, 그리고 게임, 유튜브 보기, 간단한 단지 시간 죽이기를 위해서 이런 기기를 너무 사용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을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유혹과 나쁜 습관에 대해 비유할 때 적절한 힘을 발휘하는 내용입니다. 오디세이아의 세이렌의 유혹은, 이 세상은 유혹의 바다이죠. 우리에게 세이렌 같은 유혹자들은 뭘까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담배, 다이어트 중독, 운동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SNS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등. 오늘 들여다볼 내용은 정보의 쓰나미 속에 함몰된 우리에게 무차별적인 시간을 강탈해가는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 득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세일에는 우리의 24시간과 늘 함께하고 있죠. 침실에서,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중에도, 버스와 전철, 이동 수단 안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유혹의 바다를 건널 때 이 세이렌에게서 자신을 지혜롭게 지켜내기 위해 오디세이아가 취한 이 같은 방식, 오디세이아처럼 우리를 그 중독 대상으로부터 통제하고 지켜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한 건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디톡스, 스마트폰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것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 자료를 통해서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조금 줄여서 중독, 특히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 접근의 용이성이 중독을 키웁니다.
여기 보시면 카지노 하는 모습 보이시고, 이 모습은 아시겠나요? 빠진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마약의, 일단은 마약의 무서움, 마약이 무섭다는 것을 누가 다 알고 있죠. 마약을 접근해서도 안 되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일반인들은 마약을 손에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마약을 손에 넣고 어떻게 접해 보려고 해도 마약은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중독의 대상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파친코 천국입니다. 일본은 도박 의존율이 세계 1위거든요. 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친코는 일본 전국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역 앞에 파친코가 있다고 하면 뭐 말 다 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이 도박 의존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전 파친코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결국은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 뭐 원하면 언제든지 빠친코 가서 도박을 즐기고, 그리고 카지노가 근처에 있다면 카지노 가서 도박을 즐기고, 뭐 미국처럼, 그리고 뭐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처럼 언제든지 자신이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약에 중독이 되겠죠. 결국 접근의 용이성의 문제인데, 스마트폰이 가장 무서운 점은 언제 어디서든 간단히 접속할 수 있다. 뒷주머니에 넣고 쏙 빼서 언제든지 모든 어플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소량의 도파민 분출이 계속 쌓입니다. 이 도파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쌓였을 때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 그리고 어떤 준비를 취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SNS 알림 기능이 중독을 많이 키우거든요. 여기 만화 보시면 밤에 이 사람 잘 자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서 갑자기 불이 반짝거리면서 카톡 그리죠. 그럼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하죠. 꼭 봐야 돼. 뭔가 분명 재밌는 거야. 뭔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밤늦게까지 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수면 부족, 그리고 정신이 맑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그날 밤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하다가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SNS 알림 기능이 중독을 키운다. 빠른 접속의 위험성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깨톡 카톡의 저주가 있죠. 근데 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느냐? SNS 알림 기능이 중독을 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이런 사실을 인지한 분이라면 가능하면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 SNS 알림 기능은 그냥 꺼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차피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왕 사용하더라도 불필요한 그런 사용과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름의 방안이죠. 궁리를 한 것인데,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면 습관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습관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차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방을 열어서도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서 또 핸드폰을 꺼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1차 방어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기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리게 만들면 맞아, 내가 스마트폰을 조금 줄여야겠지, 이런 부분이 좀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의도적인 차단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혹시 어머니 저는 해냈습니다 라는 책 아시나요? 이 책이 김규환 씨가 지었던 책인데, 예전 MBC 뭐 다큐멘터리, MBC 뭐 방송에 많이 나와서 소개가 됐던 분인데, 공장 청소부로 시작해서 초정밀 분야 한국 최고의 명장이 된 이 사람 김규환의 감동시라고요. 뭐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뚝 일어선 명장 김규환이 초등학교 과정의 학력으로 5개 국어를 구사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62개 초정밀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다. 하루에 3건에서 4건 아이디어를 총 2만 4천여 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업체와 수많은 교육기관의 초빙 1순위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강사였던 김규환 씨였는데, 저도 그 책을 보고 되게 놀랍고 감동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설명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 김규환 씨가 어느 날 선을 보러 가요. 선을 보러 갔는데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떤 공장 앞이었다고 해요. 그 공장에 일하는 여직원과 선을 보기로 했었는데, 공장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여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래요, 정문을 통해서. 근데 정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상품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용품 파는. 근데 그 중에서 여자들이 몰려 나오는데 한 여자가 유독 눈에 띄더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여자가 잘 걸어오다가 갑자기 가게 앞에서,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허리를, 그러니까 핸드폰 폴더폰 있죠, 폴더폰을 딱 접듯이 허리를 탁 숙이면서 마치 할머니처럼, 구부정한 할머니처럼 그런 자세를 하면서 느그적 빠른 걸음으로 그 가게 앞을 지나더래요. 참 희한한 여자다, 왜 저럴까 해서 뭐 그냥 넘겼는데, 그리고 약속 시간에 자기가 만나기로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방금 지나갔던 그 여자는 깜빡 잊고 있었죠. 그러다 약속 시간이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난 여자가, 아이쿠, 좀 전에 할머니처럼 고개를 상반신을 푹 숙이고 가게 앞을 지나갔던 그 여자가 마침 자기 선 보러 온 상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단 선을 잘 봤어요. 선을 잘 보고 치막 부분에 한번 물어봤더래요. 저 누구누구시, 내가 선을 보려고 여기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공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희한했다. 왜 저 가게 앞을 지나면서 마치 진짜 할머니처럼 어디 아픈 사람처럼 갑자기 그렇게 몸을 푹 숙이고 걸어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실은 공장 앞에 있는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힘들게 공장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그 공장 앞에 있는 가게를 지날 때마다 뭔가를 사고 싶고, 일명 지름신이라 그러죠. 뭔가를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히 들더래요. 그래도 자신은 지금은 돈을 쓸 수 없고 아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길을 그 가게를 돌아가는 길도 없었대요. 오직 그 길밖에 없었대요. 참 정신력이 대단한 여자였죠. 그래서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는 오직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마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예 안 보겠다. 아예 내 마음을 접겠다라는 의사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거래요. 거기서 이 김규환 명장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자고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여자다 해서 거기서 굉장히 반했더랍니다. 결국은 그분이 김규환 명장의 부인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유혹의 바다를 건너는 게 이렇게나 힘이 들면서도 나름의 지혜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처럼 오디세우스도 물론 자신들의 부하들 귀에다가 밀랍을 넣어서 이 노래 소리를 못 듣게 한 것도 참 멋진 아이디어지만 자신도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어서 이 유혹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는 게 또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신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유혹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중독과 습관에 대해서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과 오디세우스의 일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든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